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전남도는 확진자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도시는 여수였습니다. 여수시는 청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섭니다. 완도에 국제 규격을 갖춘 체육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열리는 전남체전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순천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서 사업 계획에 대한 지역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와 함께 정부의 경전선의 도심 우회를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8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6,0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순천과 여수에서는 4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순천 1,288명, 여수 1,137명, 목포 678명, 무안 255명 등입니다. 이날 사망자는 11명이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휴가철 영향으로 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남도가 예방접종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감염병 관리지원단 회의 결과 코로나19 6차 유행으로 인한 환자 수도 중요하지만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초중고 개학과 추석 연휴 변수가 있는 만큼 위중증 병상 확충을 비롯한 선제적인 방역이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른바 청년 인구 모시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여수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년 인구를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여수를 떠난 인구는 2천여 명. 이들 10명 중 8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3만 7천여 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계획. 여수시는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직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을 만든 뒤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토지 무상 제공과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를, 이주 직원에게는 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의회도 이 같은 여수시의 움직임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조례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사를 하려면은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돼요. 먼저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또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여수시. 현재 부지 선정을 두고 논의 중인 공공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5년 이내 10개 이상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도시의 특성을 살린 휴양 관광 분야, 해양 수산 분야, 2차 산업 분야, 연구 개발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 하지만 함께 이어갈 고민도 많습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나홀로 이주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사실상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반짝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여수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한 고민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완도에는 그동안 마땅한 실내 체육 공간이 없어서 생활체육인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최근 국제 규격을 갖춘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열악했던 체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완도의 한 실내체육관입니다. 체육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시설 곳곳이 낡고 노후됐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낮아 네트형 경기나 구기 종목을 치르기 어렵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완도의 유일한 실내 체육 공간이지만 국제 규격을 갖추지 못해 그동안 공식 대회는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체육인들의 이제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배구를 할 때 높이 같은 게 이제 낮아가지고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지 못하고. 그런데 올해부턴 실내 체육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이른바 청해진 실내체육센터가 새롭게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체육센터는 기존 시설의 2배에 가까운 지상 2층의 축구장 1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 체육관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천여 개의 관람석도 갖춰 종목별 공식 대회나 각종 행사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센터엔 체육 동호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완도는 내년에 전남체전을 비롯한 5개의 대규모 체육 행사를 잇따라 유치한 만큼 체육센터가 대회의 주 무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배구 코트가 3면이 나오고요. 농구 코트가 2면, 배드민턴은 15개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각종 대형 행사와 더불어서 대규모 체육 행사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공사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주민들에게 개방된 체육센터. 평소엔 체육강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거나 전지훈련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국을 돌며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여수와 순천, 창원 등을 돌며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진도 섬마을에서 응급 환자가 연이어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밤 10시 26분 진도 조도에 사는 80대 A모 씨가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80대 주민 B씨가 손가락에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도 서망항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모두 진도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와 의회,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경전선 우회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경전선 도심 우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밝힌 도심 구간 우회 노선은 길이 28.24km로 기존 계획보다 2,584억 원이 증액됩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의 주장을 반영해 우회 노선을 건의하고 예산 증액으로 인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안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회 노선 개설로 인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경우 경전선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 대응 상황점검 간담회에서 국민이나 자영업자, 가계부채 채무자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발언에 은행이 곧바로 대출 이자를 조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된다며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되는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배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고흥군이 200여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자금으로 고흥군은 올해와 내년 사업비로 기초와 광역개정 기금을 포함해 모두 22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확보한 기금으로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체험 놀이터를 만드는 등
6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터널 벽면 물 청소와 배수로 준설 사업을 진행합니다. 목포시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터널 벽면 물 청소를 추진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를 막기 위해 배수로 준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양을산 터널과 갓바위 터널은 1차선이 통제되며 지상 우회도로가 있는 오감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됩니다. 해남군이 이달 말까지 재배용 고구마 조직 배양묘 20만 본을 분양합니다. 공급 품종은 진율미와 소단미 등 국내 육성 품종 6종으로 1본당 200원에 분양합니다. 공급 대상은 해남 지역 고구마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희망농가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 배양묘는 일반 묘보다 20에서 30% 수량이 높고 색택과 균일도가 일정해 품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위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이라면 어느 곳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21일까지며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선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번 진단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과 시민 관심 분야, 건설 현장 등 10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해 유관 점검의 한계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지며 육류와 과일을 비롯한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조사, 전통시장 안전 점검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섬진강 제천마을 등 광양의 5개 정보화 마을이 추석맞이 특산물 온라인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2 정보화 마을 온라인 특판 행사에서 제첩국과 꿀, 김부각과 청매실원 선물 세트 등 13개 상품을 최대 18%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도장터와 인빌 쇼핑몰에서 진행됩니다. 해남군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100여 종과 유기농 잡곡, 김, 멸치, 미역, 다시마 등 꾸러미 선물 세트로 구성됐습니다. 30개 넘게 대량 주문할 경우 품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추석을 맞아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상품권 구매는 지류형과 카드형을 합쳐서 한 달에 최대 70만 원, 1년에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할인 판매와 함께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주민 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18일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우원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수는 이날 우 위원장에게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광주와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